就现在这些所谓的大龄剩女之所以有底气能够 요즘 이른바 노처녀들이 혼자 지내면서도 당당한 이유,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 아직 경쟁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난 아직 괜찮아. 더 좋은 사람 고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말할게요. 여성이 35세를 넘기면 그 어떤 이점도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매일 접하는 노총각들, 그중 조건 괜찮은 남자들은요,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이 여자의 나이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는 좀 있지만 외모 관리 잘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결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바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들 정말 결혼 생각 있을까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럼 우리 민원 서류 들고 구청 가서 혼인 신고하자.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가 정말 진심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男生到了适婚年龄就应该准备好房车，就算自己买不起，家里父母这么多年也应该要准备呀。那结婚不买房就是耍流氓，而且也要嫁我名字，这样才能给我安全感嘛。 이건 무슨 왕실 공주 마맛인가요? 도대체 어느 카라오케에서 탈출하셨길래 이런 요구를 당당히 하나요? 그 남자가 집이랑 차를 준비했으면 당신은 뭘 준비했나요? 당신도 그만큼의 가치를 보여주셔야죠. 사실상 이런 태도면 공중 화장실도 아깝습니다. 차라리 다리 밑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가정 준비요? 거울부터 준비하세요. 스스로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요. 정 안 되면 땅에 물 한 바가지 부어 거기라도 비춰보세요. 我真的是无语，不晓得现在这些女的是咋起的。 요즘 여자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연애할 거면 진지하게 하고 그냥 즐길 거면 깔끔하게 하자고요. 근데 대부분은 애매하게 굴어요. 안 하겠다면서도 거절은 안 해. 초반에 그냥 알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데 값비싼 선물은 왜 받아요? 연인도 아닌데 남자가 돈을 너무 쓰게 만들면 안 되죠. 식사는 남자가 샀으면 영화나 커피 정도는 여자가 사도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 중에는요, 아예 소개팅을 수익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물, 용돈 다 받고 밥 먹을 때는 친구까지 데려오고 막상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마음 없으면 명확하게 거절을 하세요. 상대방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가지고 놀지 마세요. 돈도 그렇죠. 본인 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게 만들지 마세요.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심 없이 접근하는 여자한테 너무 퍼주지 마세요.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써야 할 사람에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대범하면 안 돼요. 먼저 볼바른 사람을 만나야 해요. 我42岁没有结婚也 저는 42살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요즘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만약 평생 혼자라면? 늙어서 병이라도 나면 누가 날 돌봐주지? 20에서 30대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지금은 아직 젊고 좋은 사람은 언젠가 나타나겠지. 그렇게 믿고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불안도 커지고 가끔은 막막함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저는 점점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요.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听说一个说法说大龄的单身男女生活都比较乱 노처녀 노총각은 생활이 복잡하다는 말, 그냥 소문인 줄 알았죠? 오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친구가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그 자리에 아주 예전에 연애하던 여자 동기가 있었대요. 오랜만에 재회했는데 아직도 미혼이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주변에 아는 괜찮은 남자들을 소개해줬대요.
근데 다들 처음엔 연락하다가 흐지부지. 이유를 물어보면 답장이 느려요. 뭔가 거리감 있어요. 같은 반응뿐.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남자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자신이 최근 만난 여자를 자랑하며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놀랍게도 그 여자가 바로 제 친구가 소개해줬던 그 대학 동창이었어요. 평소엔 청순하고 순진한 이미지였던 여자가 알고 보니 데이팅 앱으로 만난 사람이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의 노처녀, 노총각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타입. 또 하나는 너무 우수해서 기준이 높아진 타입. 결국 둘 다 연애를 힘들게 만들어요. 진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마음을 열기 어렵죠. 그러니 지금 솔로인 분들,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나서고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娶媳妇儿你就娶一个山西女孩。 신부 고르실 때요. 산시 여자 만나보세요.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북경, 상해, 광주의 여자는요. 돈 쓰는 수준이 어마무시합니다. 한밤중에 외로움 달래러 술 마시자고 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산시 여자는 다릅니다. 순수하고 성격 시원하고 얼굴도 예쁘고 게다가 손맛까지 최고. 산시 여성은 어려서부터 근검절약, 가정 돌보는 법을 배워요. 맛있는 면요리도 척척 해내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닭에서도 강합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완벽한 동반자죠. 산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진상의 정신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강인함,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성격이 몸에 배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늘 웃으며 헤쳐나가는 사람이죠. 산시 여자 하나 있으면 집안은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이런 아내 만나면 그냥 매일 웃으며 사는 거예요. 요즘 중국 쪽 결혼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대기혼 여성들, 이른바 대령잉여들 말이에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외모도 관리 잘했고, 감정도 풍부하고, 취미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자고 하면 당장 해줄 남자들 줄 섰어.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막상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면요? 바로 돈 얘기부터 나와요. 혼수는 최소 얼마는 되어야 하고요.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해야 하고요. 내 명의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 10만 위안, 20만 위안씩 차례 요구하는 건 기본. 도대체 이건 결혼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매매 계약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여성들 보면 남자를 ATM이나 노후보험증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 안 해도 돼. 남편이 벌어다 주면 그 돈으로 피부 관리도 받고 쇼핑도 하고 주말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고 남편은 바빠야 정상이지. 정말 웃긴 건 정작 본인은 요리도 못해, 청소도 안 해. 애 낳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고 시댁 일은 절대 안 한다고 잘라요. 근데 남편은 집도 있어야 하고 월급도 2만 위안 이상은 벌어야 하고 매달 생활비는 기본, 용돈도 줘야 하고 아플 땐 병간호까지 전담해야 한다네요? 그럼 묻고 싶어요. 당신은 대체 뭘 줄 건데요? 이런 여자들 정말 혼자 늙는 게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혼자 돈 못 벌고 늙는 게 무서운 걸까요? 사실 나이 들수록 무섭긴 하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고 병원에 혼자 가야 하고 입원할 때 연락할 가족도 없고 근데 그런 두려움을 남자한테 전가하지 마세요. 결혼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무서운 건 나이도 들고 조건도 안 맞는데 여전히 나는 공주야 정신 못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해요. 예쁜 얼굴, 감성적인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수천만 원짜리 결혼식 해주고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 지갑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먼저 봅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결혼은 계약이지만 장사는 아니에요.